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약국에 가셔서 이런 약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죠? Zcam이라고 적혀있죠. Zcam, Z-I-C-A-M.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약인데요, 여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Cold Remedy, 감기약이라고 적혀있네요. 감기 치료약. And it shortens colds, 그러니까 감기를 줄여준다, 기간을 줄여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 주위에 의외로 많으셨어요. 이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이길래 파느냐, 한번 설명 좀 해봐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코감기 편에서 이 약을 다룰까 말까 하다가 이걸 따로 떼낸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라면 제가 준비한 지난 영상 코감기 편 한번 보고 오십시오. 코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코를 뜻하는 어원인 라이노가 들어간 바이러스, 즉 코에 붙어서 코의 염증, 코를 시켜서 감염시켜서 감기라는 증상을 만들어내는 라이노 바이러스가 감기의 제일 대표적인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코에 붙어서 점막에 붙기 때문에 그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징크, 이 Zcam이란 말은요, 징크, 아연이란 것과 ICAM, ICAM1이라고 하는 리셉터, 바로 라이노 바이러스가 붙어서 세포를 감염시키는 이 리셉터의 ICAM의 합성어입니다. 징크 플러스 ICAM1. 그래서 Zcam이 된 거죠. 바로 라이노 바이러스 특정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리셉터를 딱 차단시켜서 이 라이노 바이러스가 이 코 점막에 붙지 못하게, 머물지 못하게 막아줘서 코감기를 막아주고 이 감기 증상을 전체적으로 덜 심하게 해주고 이 기간도 줄여준다는 의미를 가진 동종요법의 약입니다. 호미오패시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네요. 호미오패시, 호미오패시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같이 의학을 배운 사람이나 제도권에서 과학적인 사이언스를 한 게 아니라 동종요법이라고 대체의학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자연에서 나는 광물이나 채소나 이런 식물들에서 약품을 추출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이 증상들을 똑같이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일종의 대체의학 같은 거예요. 전혀 사이언스에 기반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OTC로 식품으로 풀려있는 일반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거나 효과가 없다면 팔지 않겠죠. 그러니까 식품이기도 하고 의약품이기도 한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 이 Zcam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실은 이 Zcam이라고 하는 이 약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연, 징크와 아이캠의 합성어라고 했는데요, 이 징크가 바로 면역을 담당합니다. 아연, 우리 셀 대사, 우리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징크라는 미네랄인데요, 이 요소가 없으면 세포가 잘 죽고 그리고 세포 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영양제, 보충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저는 항상 셀레늄이랑 징크를 제 주위 지인에게나 환자한테 권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 징크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요, 처음에는 이 감기 그리고 엘러지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호미오패시 동종요법으로 홍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실험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처음에 나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나왔던 게 1990년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제품인데요, 처음에는 알러지랑 감기 두 가지를 다 상대하다 보니까 이 코로 뿌리는 인트라네이설, 그러니까 코 안쪽에 뿌리는 제품이랑 먹는 제품이랑 다 함께 출시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009년에 FDA 공고로 인해서 시장에서 퇴출되기 이릅니다. 강제적으로 퇴출된 건 아니고요. 2009년에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 중에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호소했습니다. 그 컴플레인이 뭐였냐면, 이 알러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에 뿌리는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 인트라네이설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는 어나우스미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냄새 후각세포를 죽여서 그런 거거든요. 활동을 저해했거나 어쨌든 이거를 인액티베이션 했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게 된 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FDA가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이 인트라네이설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라 라고 이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에다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저항을 했죠. 이게 어떻게 개발한 건데 그런 거 없다라고 했다가 너무 강력한 여론과 FDA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 이거 코로 하는 인트라네이저 제품 다 퇴출시킵니다. 한동안 안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씹어 먹는 제품과 물에 녹여 먹는 제품 다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의외로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입소문을 타서요. 꽤 이게 홍보가 돼서 인기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지캠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약이 호미오패시라고 하니까, 동종요법이라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인그리디언트가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일반 의약품도 중요하겠지만 동종요법으로 만든 이 제품에는요, 특히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종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언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들도 그들 단체, 그들에게 서포트되는 단체들에서 발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저희들 이런 컨슈머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타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나 세일즈적인 측면에서나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우선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액티브한 인그리디언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징크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네요. 근데 2하고 X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 표시가 뭐냐면 2times라는 소리인데 100분의 1로 희석시켰다는 기호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징크 글루코네이트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숫자 1에 X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10분의 1로 희석시켰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10분의 1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있는 이 두 가지가 징크 아세테이트랑 글루코네이트가 두 가지 액티브 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징크에 여러 가지 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개만 들어있다는 것은 아마 이 두 개가 굉장히 활성 성분으로 적당하게 감기나 이 알러지 성분을, 특히 감기에 있어서 지금 감기 얘기만 하겠습니다. 혼동을 안 드리기 위해서 감기에 있어서 특히 약효가 있나 봅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어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이거겠네요. 도대체 징크가 뭐길래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왜 면역에 이렇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징크가 무엇일까요? 징크는 필수적인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지만 저희 몸에는 징크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식품으로 통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빨간 고기, 그리고 뭐 빈, 그리고 nuts, 그리고 이런 것들, 그 씨가 들어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갑각류에도 들어있고 새우나 이런 뭐 crayfish 이런 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징크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 인체 대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의 활성화와 이 메타볼리즘, 대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바로 이 징크입니다. 아연이죠. 그러니까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 그리고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dairy 프로덕트에 들어있는 이 징크를 매일 섭취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섭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런 음식을 통해서 다 섭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충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징크 보충제가 저도 있고, 그리고 셀레늄 보충제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단품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지캠이라는 것 자체도 징크를 보충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충제 영양제를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있는 ICAM1이라고 하는 라이노 바이러스의 특징된 리셉터를 결합시킨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코감기, 특히 라이노 바이러스가 100개가 넘는 이 코감기 군의 바이러스 군 중에서도 으뜸이거든요. 가장 높은 비율로 코감기를 일으키는데, 감기를 일으키는데, 특히 이 중에 라이노 바이러스가 이런 라이닝에, 코 속 점막이나 이런 세포에 붙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 라이노 바이러스가 일단 붙었다 할지라도 멀티플라이, 바이러스는 증식해서 병을 퍼뜨리고 성장하는데 증식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징크의 보충을 넘어서서 실제로 감기를, 그들 논리에 따르면 동종요법에 의해서 이 증상, 즉 코감기 증상을 치료한다 이거죠. 어떻게 치료하냐면 방금 말한 두 가지 기전이었어요. 바이러스가 증식 못하게 attach,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코 속에, 그리고 붙었다 할지라도 증식하는 걸 막아줘서 코감기를 줄여준다. 어떻게 줄여주느냐?
코감기의 증상의 severity, 증상의 그런 이렇게 mild하고 moderate하고 severe한 측면에서 경감시켜주고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첫 번째. 그러니까 강도를 줄여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간을 일주일 갈 거 3일로 줄여주고 3일 갈 거 이틀로 줄여주는 이렇게 기간을 shorten 해준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코감기, 즉 감기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하는 이 제도권 의학에서는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자체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한다라고 밖에 저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구글이나 논문을 찾아봐도 동종요법 대체의학 측면에서만 인정받을 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이언스 베이스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claim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이런 대체요법을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듣기 거부하시더라도 혹시 이 분야에 계신 분이라면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징크라는 것 자체가 면역에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확한 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징크와 더불어서 셀레늄, 브라질리언 넛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이 셀레늄, 크게 이 두 가지가 특히 면역에 관련된 미네랄, 이런 비타민 서플리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인에게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은 종합 비타민이고요.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꼭 면역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셀레늄하고 이 징크 보충제를 마트에서 사서 드리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크 아세테이트랑 글루코네이트가 여러 가지 징크의 베리에이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잘 흡수가 잘 되고 특히나 이 감기에 있어서 제일 효과를 보이는 폼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징크 아세테이트랑 글루코네이트를 아이캠과 딱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이 Gchem이라는 제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1990년대 중반에 실험실에서 개발된 이 약품은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 개발했는데 징크라는 면역을 책임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포 대사와 이 액티비티에 꼭 필요한 저장소가 없어서 매일 섭취해야 되는 이 징크라는 것과 그리고 징크와 더불어서 아이캠이라고 하는 아이캠1이라고 하는 라이너 바이러스에 특정해서 붙어서 그들이 코 점막에 붙고 또한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이 리셉터랑 결합된 약을 이렇게 동종요법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Gchem이다. 그래서 특히 라이너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감기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서 감기에 일단 걸렸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그 강도에 있어서도 아주 심할 수도 있는데 감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홍보되고 있는 동종요법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는 약이라는 거. 근데 약이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사이언스 베이스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OTC 일반 의약품으로 풀려 있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크의 폼이, 액티브 폼이 두 가지가 있다. 아세테이트랑 글루코네이트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희석돼서 들어있는 폼이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여담이지만 이 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약의 플레이버가 몇 개 있어요. 어쨌든 징크라는 것 자체가 광물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게 텁텁하거든요. 이 약 자체도 굉장히 텁텁합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입이 바싹바싹하고 텁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어서 삼키시면 안 돼요. 이 약 Gchem이 여기 호흡기, 상기도 이 라이너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는 제가 어디에 붙는 거라고 그랬죠? 상기도라고 그랬죠. Upper Respiratory Tract이에요. Upper Respiratory Tract, URT라고 하는데 이 상기도에 이렇게 붙어서 감염시키는 것들이 이들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목이나 이 후두 쪽이나 이 코 쪽이 이렇게 해서 상기도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남아있어야 그들 바이러스를 처치하고 증식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전부 다 알약으로 삼키는 약이 아니고요. 녹여 먹는 약입니다. 녹여서 혀나 이 입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목에 남아서 이런 바이러스를 대처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녹여 먹는 약이라는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 약을 먹고 바로 물 꿀꺽꿀꺽 드시면 안 됩니다. 입이 텁텁하다고 해서 절대 꿀꺽꿀꺽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알려드릴게. 역시나 과용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OTC로 풀려있다 할지라도 모든 약은 매번 제가 영상에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과용량,
그리고 오버도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버도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이 약을 하루 10번, 20번 먹는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동종요법이다 보니까 연구된 논문 전체도 굉장히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알 먹어라.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감기 증상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먹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초기에 먹는 게 좋고, 심할 경우에는 아마 뭐 하나 먹고 몇 시간 뒤에 하나 정도 더 먹고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몇 개를 먹어서 이 정도 효과를 거둔다, 그 정도의 논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일단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다만 너무 과하지 않게 상식선에서 하루 한 3알, 4알 넘지 않도록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시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기 보이는 G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꼭 궁금하시거나 이 이외에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상마다 만들 때마다 항상 앞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쓰는 제 글쓴이의 말 꼭 더보기 누르셔서 다 읽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시청하고 나서 그 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서 적거나 제가 이 약에 대한 평가나 생각을 적는 거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감기에 필요한 코감기, 특히 이 상기도 감염에 대한 면역을 책임지는 Zcam에 대한 리뷰를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품으로 다른 생활 속 일상 속 질환과 보충제 또는 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